강민호는 지하철 3호선에서 내려 고급 식당이 즐비한 강남역 일대를 걸었다. 오늘은 아들 강지우의 약혼을 위한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새벽부터 현장 점검을 마치고 온 그의 옷차림은 평범한 작업복이었다.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깨끗한 옷이지만 고급 식당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반짝이는 정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은 평소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약혼녀 서다나의 집안이 워낙 체면을 중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걱정 마라.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도 살짝 긴장하고 있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예약된 룸 앞에서 잠시 멈춘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서다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부모인 서인철과 물라영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다. 서인철은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물라영은 최신 유행의 드레스에 값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민호의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는 것이 느껴졌다. 안녕하십니까. 지우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인철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자리에 앉은 후 물라영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여기 음식이 참 맛있어요. 저희는 자주 오는 편인데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민호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물라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요즘은 어디서 뭘 먹든다.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이요. 저도 인플루언서라서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평소에 외식을 잘 안 하세요.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물라영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탐탁지 않았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서인철이 포크를 놓으며 말했다. 사돈 되실 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전관리 일을 합니다. 아, 그쪽 일이시구나. 서인철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혹시 예전에 현장에서 시위 같은 것도 하셨죠? 안전 문제로 공사를 중단시킨 적도 있고요.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그건 그렇지만 물라영이 끼어들었다. 요즘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 다나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주변 친구들도 다 그런 집안이거든요. 이런 자리에 그런 옷차림으로 오시면 다나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물라영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다나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결혼이라는 건 두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하는 법이고. 수준이요?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서인철도 거들었다. 우리 회사는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협력업체나 관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돈분이 그런 일을 하신다면 우리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요. 민호는 포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옆에 앉은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서인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옷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험한 현장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철학이고 자부심입니다. 물라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철학이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나가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현장에서 일하세요라고. 그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다. 다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지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아버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다, 지우야. 민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람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다.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서인철이 황급히 일어났다. 잠깐만요, 사돈.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결혼은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나가 눈물을 훔치며 지우를 바라봤지만 지우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가족 간의 벽은 너무 높았다. 민호는 계산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 식당을 나섰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다. 아들이 상처받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우야, 힘들겠지만 이것도 인연이야. 진짜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지우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믿음, 그것만큼은 절대 꺾을 수 없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향했다. 어젯밤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도시안전관리공단 본부 건물이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민호는 이 공단의 의장이자 도시의 모든 건설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였다. 그의 승인 없이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다. 의장님, 오늘 오후에 대형 복합상가 건설 프로젝트 최종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인철 대표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바로 어제 만났던 그 서인철이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서인철의 SC건설개발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성공할 경우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자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안전점검 항목들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특히 화재 안전 설비와 내진 설계 부분에서 기준 미달이 명확했다. 이 서류 다시 검토해봤나? 네, 의장님 3차례 검토했지만 여전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환기시설과 비상계단 설계가 문제입니다. 민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는 분리해야 했지만 어제의 일로 인해 서인철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졌다.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최종 검토 회의가 열렸다. 서인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왔다가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제 그 SC건설개발 서인철 대표님 맞습니까? 민호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저는 도시안전관리공단 의장 강민호입니다. 서인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어제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사업 운명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였던 것이다. 의장님, 저희가 어제 민호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히 말했다. 개인적인 일과 업무는 분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서류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화재 시 대피로 확보 미흡, 지진 발생 시 건물 안전성 부족,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부실 등 총 15가지 항목에서 기준 미달이었다. 이 상태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서인철이 황급히 변명했다. 의장님, 이 정도 기준이면 다른 곳에서는 다 통과했습니다.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융통성?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사람의 생명에 융통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기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인철은 필사적으로 민호를 붙잡으려 했다. 의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신 후 다시 신청하십시오. 그날 밤 서인철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미 투입된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협력은행들이 대출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소식은 순식간에 업계에 퍼졌다. 물라영이 운영하던 인플루언서 계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평소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의 게시물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남편 회사 망하는데 아직도 명품 자랑하네. 돈으로 사람 무시하더니 결국 이 꼴이네. 그제야 물라영은 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밤늦게 걸려온 서인철의 전화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민호 선생님, 아니 의장님.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다. 서 대표님,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들은 제 가족을 그 기준으로 무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을 소홀히 하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원칙의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복수를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 정말로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프로젝트였고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것뿐이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이 오늘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그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힘이었다. 강민호의 딸 강서유는 오빠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의대 대신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현재 중소규모의 시사주간지 참언론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그런 서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IT 스타트업 브릿지테크를 운영하는 유도영이었다. 그들은 2년 전 한 세미나에서 만났다. 도영은 야심차게 회사를 키워가고 있었고 서윤은 그의 열정과 진취적인 모습에 끌렸다. 서윤아, 우리 부모님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신대. 어느 금요일 저녁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좋아. 나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 하지만 도영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거든. 첫인상을 중시하시고 체면을 좀 따지는 편이야. 서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다. 괜찮아, 나도 예의는 차릴 줄 아는걸. 다음 주 토요일 서윤은 도영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도영의 부모 유성민과 이민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성민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이민정은 유명 갤러리를 운영하는 문학의 인사였다. 안녕하세요. 유도영 씨와 사귀고 있는 강서윤입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민정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시선은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서윤은 평상시보다 차려입었지만 도영 어머니의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에 비하면 소박한 편이었다. 서윤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유성민이 물었다.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에서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기자시구나. 이민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런데 어느 신문사인가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니요, 참언론이라는 주간지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유성민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잘 모르는 곳이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민정이 도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영아, 내가 열심히 회사 키우는 것도 좋지만 주변 인맥도 중요하단다. 특히 언론계 인사들과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서윤이 끼어들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서윤아. 이민정이 손을 저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야. 메이저 언론사 말이지. 사실 우리 아는 분 중에 대형 신문사 간부도 있고. 유성민도 거들었다. 서윤 씨, 기자 일도 좋지만
장래성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종이신문은 사양길이고 특히 작은 매체들은 더더욱.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일에 대해 나름의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죠. 이민정이 날카롭게 말했다. 도영이는 지금 회사를 키워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요? 도영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런 말씀은. 왜? 엄마가 틀린 말했니? 이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요즘 스타트업 CEO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만나더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거지. 전략적 관계요. 서윤이 반문했다. 유성민이 나서서 말했다. 서윤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집에서 지내십니다. 아, 그렇군요. 부부의 시선이 교차했다. 그런데 집은 어디 살고 계세요? 강남 쪽인가요? 아니요,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정이 한숨을 쉬었다. 서윤 씨,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도영이가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재벌가 자제분들과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배우자 소개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소개할 때 직업이 전부인가요? 서윤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유성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도영이 회사가 성공하려면 좋은 인맥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윤 씨와 결혼하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뿌리쳤다. 도영 씨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인가요? 도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답이었다. 며칠 후 서윤은 우연히 도영 회사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브릿지테크가 개발 중인 앱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로서 확인이 필요했다. 도영아, 너희 회사 개인정보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윤아, 그건 아직 베타 버전이고 곧 수정할 예정이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네. 심각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투자 유치 중요한 시기라서 이런 기사가 나가면.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봤다. 나에게 사실을 숨기자는 거야. 숨기는 게 아니라 잠깐만 덮어두자는 거지. 투자만 받으면 모든 걸 제대로 보완할게. 사랑한다면서 진실을 덮으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도영아. 결국 서윤은 기사를 썼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다룬 심층 보도였다. 기사가 나간 후 도영의 회사는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났다.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또 헤어졌어. 무슨 일이야? 서윤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조용히 들은 후 말했다. 서윤아, 아프겠지만 잘한 거야. 진실을 외면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맞아,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정직함이 사랑의 기초라는 걸 다시 확인했어.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서인철의 회사가 기울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무산은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회사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협력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하청업체들은 기존 공사비 정산을 독촉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리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서인철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20년간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제야 일주일 전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서인철은 용기를 내어 강민호를 찾아갔다. 도시안전관리공단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섰다. 야근을 하고 있던 민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보고 놀랐다.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인철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전 저희 부부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차를 한 잔 내려주며 자리를 권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의장님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무례하게 굴었죠. 특히 제 아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서인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사업만은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민호는 조용히 들은 후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서 대표님. 하지만 계약은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의장님, 저희 회사 직원이 80명입니다. 모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 잘못으로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그렇다면 더욱 안전에 신경 쓰셨어야죠.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적인 사과와 공적인 업무는 별개입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서인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문라영이 들어왔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기도 거의 없었다.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라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사람보다 이미지를 앞세우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일으키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을 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어요. 문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서 허영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민호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굽힐 수 없어요. 사무실을 나선 서인철 부부는 말없이 걸었다. 문라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 봐.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서인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그날 밤 지우는 다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다나야,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진짜 사랑했는데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쉬워.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부모님은 우리를 가로막으셨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겠다. 다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 부모님의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깨진 관계를 되돌리기는 어려웠다. 며칠 후 문라영은 자신의 인플루언서 계정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다. 그동안 허영심에 빠져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앞으로는 더 진솔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댓글에는 의외로 응원의 메시지들이 달렸다.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인철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올바른 원칙으로 운영하는 회사 말이다. 한편 민호는 그날 밤 집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 아빠, 서 대표님이 찾아왔다며? 응, 진심으로 사과하더구나. 그래도 마음 안 바뀌셨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칙은 원칙이야, 지우야.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일은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힘이거든. 지우도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했다. 비록 자신의 사랑이 끝났지만 아버지의 올바른 원칙을 존중했다. 사과는 받아주었지만 원칙은 굽히지 않은 민호.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강민호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정말 여기 사실 거예요. 서윤이 건물을 둘러보며 물었다. 응, 마음에 드는구나.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무엇보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될 것 같아. 지우도 건물 내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층은 안전체험실과 어린이 도서관, 2층은 청년 창업 지원 공간, 3층은 어르신 쉼터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 이름은 노건 커뮤니티 센터로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말이야. 민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1층에는 아이들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실과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2층은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무 공간과 회의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3층은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고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었다. 공사가 시작되고 2달 후 드디어 노건 커뮤니티 센터가 완성되었다. 개관식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센터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했다. 1층 안전체험실에는 지진체험기와 화재 대피 훈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아늑한 어린이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2층 청년 창업 지원 공간에는 10개의 작은 사무실과 공용 회의실 그리고 3D 프린터와 각종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3층은 넓은 강당과 소규모 강의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개관식이 시작되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안전체험실을 둘러보았고 청년들은 2층 사무 공간에 관심을 보였다. 어르신들도 3층 휴게 공간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물라영이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의 소박한 모습이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물라영이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다가왔다.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물라영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봉사자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만 살았거든요.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물라영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후 노건 커뮤니티 센터는 빠르게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서유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독서 지도를 했고 지우는 무료 건강 상담과 응급처치 교육을 맡았다. 물라영은 약속대로 매일 센터에 나와 아이들을 돌보았다. 예전에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라영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1층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손전등을 조립하고 있었다. 의장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천천히 해보자. 먼저 배터리를 넣고 전구를 연결하고 민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와, 불이 켜졌어요. 그래, 잘했다. 이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그때 라영이 차를 가지고 왔다. 애들아, 목마르지? 잠깐 쉬어가자. 라영 선생님, 저희 손전등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보여드려.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6개월 전만 해도 겉모습과 체면만 중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저녁이 되어 센터가 한적해지자 민호는 3층 테라스로 올라갔다. 서윤과 지우 그리고 라영도 함께였다. 아버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윤이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지. 민호가 답했다. 진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라영이 조용히 말했다.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요. 이제야 진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다나와는 헤어졌지만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때 센터 앞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늦은 시간인데도 몇몇 가족들이 산책을 나와 센터 주변을 거닐고 있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장식도 값비싼 옷도 없었지만
이곳에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 가득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돕는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밖으로 나서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민호의 손에는 오늘 아이들과 만든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작고 소박하지만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었다. 마치 진정한 힘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